안녕하세요. 서울시 차통추진지원단의 김강희라고 합니다. 많이 길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많이 긴데요. 일단은 발표에 좀 마을기획 사업이 어떻게 배경과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이제 지원 체계나 어떤 사업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소통의 성과와 좀 이제 담당자로서 사업 진행하면서 아쉬운 지점들, 아마 이런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 지점과도 좀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후기음이어가지고 말씀한 점 기침이 나와도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말씀드리기 전에 차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지 좀 이해가 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혹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 몇 분 계시구나. 네. 저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굉장히 큰 행정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런 차동의 전국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 시스템들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차동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현재 이제 24개구, 243개 동이 결합되어 있어요. 강남구 빼고. 그래서 이제 그 각 구에서 전체 동이 시행하기도 하고, 이제 일부 동만 이렇게 테스트적으로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차동에 대해서 큰 이제 목적이라 하면, 가치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의 사회 보장.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복지 패러다임이 송파 새 번주 사건 이후에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복지 동주민센터 직원들 하면 수혜 대상자 체크해서 연말 이렇게 나눠드리고 한 거잖아요. 이제 송파 생활비 사건으로 인해서 수면에 떠올랐죠. 아, 이게 복지 사각지에 계신 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우리 이웃에 많구나. 아직도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든 거죠. 우리나라 오늘 오기 전에 교육을 들었는데, 저희 나라 CCTV 강국이래요. 8초마다 한 번씩 저희가 다 전신이 찍힌대요. 그 정도로 많다는데, 결국은 동네에서 안정을 보정하고 서로의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동네에서 CCTV가 아니라 마을 어귀에 계신 어르신들 공동체라 이런 거죠. 복지 쪽에서도 계속 마을 공동체, 복지 공동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일환이 하나 있고, 또 한쪽으로는 주민자치력 강화, 증대. 저희가 이제 민간 협력하고 뭐 주민자치, 주민 의견들을 받아서 같이 행정에서 추진한다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되게 피상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들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고 또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큰 두 축으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과도 보면은 현재 5개 과가 연계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복지, 마을, 건강, 여성, 이렇게 5개 파트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시청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이제 이 5개가 더불어서 민간 영역에서 저희 마을공동체센터,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이러한 전문가 그룹들이 같이 그룹들 조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단은 행정, 추진지원단은 민간. 그래서 저는 추진지원단입니다. 이게 시 광역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구로 내려가면 또 구에 이런 조직이 있는 거예요. 구에서의 과가 있고, 또 구에서 이 민간 영역을 지원해주는 이 구 추진지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 광역 차원의 논의 구조가 있고, 구에가 있고, 이게 동에서도 동 이제 행정혁신을 이루기위해서 동의 자체 행정팀, 그리고 복지팀, 저희가 이제 차동하면서 그 시행하는 동의 인력들이 한 5.6명씩 다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큰 인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마을기금, 마을 사업에 대해서, 차동에서 추진하는 마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사업들이 뭐 개별적으로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저희 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뭐 정선면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시학기, 새싹기, 성장기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지원사업, 작고 만만한 단위 공모사업으로 100만 원 이하의 주민 3인이 참여하시면
이렇게 그냥 공동체 성격을 가지고 좀 마을을 경험해 보시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다음에 마을 기금 사업. 이 주민 참여 지원 사업으로 등장된 주민들이 조금 더 관계망을 촘촘히 엮고 나와 너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을 조금 고민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마을 기금 사업이고요. 마을 계획과 마을 활력소는 이제 동에서도 공무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을의 주민분들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마을 계획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을 계획을 세워서 실행 집행 한 분과별로 이렇게 의제들을 도출하고 우리 마을의 문제가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유 실행을 하시는 거고 이제 마을 활력소는 동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이라든가 자치회관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이 리모델링 한 것에 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 직접 자유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기조는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적 생태계 조성이죠. 저희 부단장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기존에 저희가 하려는 것들은 공농장을 확대해서 공공성을 획득하는 작업들이라 이러한 형태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기금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주민분들이 되게 기피하시고 돈을 다룬다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이제 가운데에 위치해 있잖아요. 추첨사업은 그냥 주민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돼요. 활력소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공무원도 마인드가 되어 있고 주민분들 역량이 있어서 하면 되는데 기금이 조금 애매한 중간 지점에 위치인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을 촉진하고 또 신규 어떤 주민들을 등장시키고 할 것인지가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가 계속 저는 고민 중입니다. 뭐 배경이야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마을의 새로운 자원을 찾을 수도 있고 이게 단순히 기금이라는 게 돈뿐만 아니라 뭐 물품, 인프라, 인력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어떤 마을의 의지가 있는지 찾는 거고 또 호혜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좀 기금의 의미지 않나. 확실히 보면 이제 마을이 초창기에 나온 것들 보면은 대부분 육아 공동체로 시작해서 아이들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점차 발전돼 나가는데 이 마을이나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기금이 있어야지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고 어떻게 좀 자립을 유지할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지 마을 경제, 마을 이런 그런 아까 윤석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화폐 이런 것들 논의하는 건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경험하게끔 하는 것, 작고 만만한 단위의 사업으로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마다 핵심 운영 단위예요, 주체예요. 저희가 저희가 사업에 시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요. 마을기금 사업 활동, 구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저희들도 좀 해보고 싶어요. 하면 그 동 주임이 저희는 이러이러한 기관과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주민센터 동 담당자가 있고 여기 주민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하고 기부금 및 컨설팅 단체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지역사회 단종이라든가 종합복지가 사회복지관인데 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등록될 수 있는 단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지역사회복지관인데 그 지역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슈들 있잖아요. 자기 나름의 정체성,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 그런 것들을 좀 봉사를 하는 것 하나 하고 이제 그들이 가진 인프라와 더불어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데 좀 해주시라. 그리고 또 기금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으니까 주민분을 촉진시키고 컨설팅 하는데 좀 같이 함께 하자 해서 이 세 주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금 단체와 같이 함께하는 이 세 주체를 하는 게 새로운 민간 협력을 구성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이건 관련 주체별 역할인데요. 간략하게 읽어보시면 될 테지만 일단 주민센터에서는 초창기 멤버들을 구축하는 거, 어떤 주민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지원할지를 세팅하는 거고 중후반 이후부터는 기부금 단체가 좀 바톤을 이어받는 것처럼 해서 주민분들을 촉진하고 같이 모금 활동이라든가 기부금 뭐 영수증 처리 같은 걸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이 가운데서 자치구 지원단은 아까 광역 차원의 지원단이 있고 구 차원의 지원단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자치구 지원단은 각 동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촉진하고 같이 원래 회의를 하고 이러한 컨설팅하는 그런 중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예산 구조예요. 저희 마을기금 사업은
다 간접 지원이에요. 직접 예산이 없어요. 다른 사업들은 다 사업 실행비를 가잖아요. 이거는 실행비는 내려가는데 다 컨설팅 하시거나 주민분들 다가 회의 장소 잡고 다가 되시는 데 쓰시는 돈이에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150만 원이 가는데 이건 워크숍 개최하는 데 다가비라든가 동에 대관하는 거에 쓰고 기부단체 하는 돈은 마을 기금에 대해서 홍보 팸플렛 하는 거 작성하는 돈이라든가 이제 연말에 저희가 배분 파트라는 걸 해요. 이제 의제를 먼저 선정한 이후에 기금 모으고 이 기금 모은 곳에 따라 의제에 얼마를 투여할지를 정하는 파티인데 이런 행사하는 데 추진하라고 쓰고 구 추진위원단은 이렇게 다 같이 각 동에 있는 기금하는 동들의 컨설팅하는 이 간담비로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숫자는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주민분들 마을기금 사업 하라고 내려주지 왜 이렇게 직접 돈 안 주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저는 또 이거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진행 일정이에요. 사실 이건 1년차 일정이고 2년차 일정은 따로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중간 지원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고 행정하고 밀접하게 관련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선거가 굉장히 파급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동에서 되게 정색돼요. 사실 주민분들 모이는 거 해도 되는데 우리 아까 기부금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거의 민간이니까 진행하시면 되는데 되게 못하게 하시는 공장님도 있고 해도 되게 이렇게 움츠러든 게 있는데 어쨌든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주민 운영회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워크숍 한 해 어떻게 진행할 건지 새로 오시는 분들께는 우리가 이만큼 진행됐어요 하는 걸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의제 개발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을의 의제가 뭔지 모금을 먼저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금 얼마를 모으자 하는 것 워크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기금을 모집할까 이런 걸 같이 논의하고 모금 활동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모인 기금을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배움 파트를 하는 거죠. 기금에 좀 큰 도움을 주신 분들도 초대하고 일반 주민분들 초대해서 우리 의제가 이렇게 선정되고 기금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 의제에 얼마를 이렇게 투여하고 이 의제는 뭐 중장기적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평가를 하고 이제 저희 올해는 이제 2년차가 사실 지원이 이제 공식적인 마감이에요. 2년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알아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그 이유도 후속 조치는 고민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공유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똑같은 말인데 세 단계로 나누면 처음 이제 주민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모아서 어디에 쓸까를 고민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금 활동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다양한 모금 활동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건 이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자회를 하기도 하고 돼지저금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가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쉬운 동참 참여 숙고하기도 하고 음악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능이 있으신 주민단체라든가 분들은 뭐 고추장 만들기라든가 뭐 수제 비누, 뭐 천연 수세미 이런 걸 만들어서 배우시는 팔아서 이걸 기금화 시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과 배분 파티 이후에 이제 실행을 하고 남은 돈을 적립하거나 이렇게 같이 의제들을 실행하는 활동들 하는 이게 이제 3단계로 구성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과이고요. 현재 이제 작년에 이제 14개구 22개동에서 추진했고 올해는 12개구 18개동에서 추진하고요. 주민 운영 인원수 210명, 동평 15명인데 어쨌거나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을 따지면 3개월, 4개월이더라고요. 이 3, 4개월 내에 사업 추진하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주민분들 그만큼 품을 내시고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다. 이러한 의미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된 의제 실행률도 꽤 높은 편이에요. 1년 차에는 시간 촉박하니까 내년도에 하시라 얘기했었는데 이미 의제를 많이 실행하시는 것도 있고 올 초에도 많이 실행하신 것도 있고 태어나면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마을기금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있고 교육 영상도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고요. 올해 연말에 영상이라든가 사례 자료들 나올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과인데요. 새로운 민간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리고 확실히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나름의 큰 의미라고 봐요. 주민운영위원회의 의지를 바탕 변화 의지를 사실 기존의 마을 공동체 하면은 좀 여러 주민분들이 나눠져 있어요. 섹터들이
일반 마을 공동체에 아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민분들, 또 소위 말하는 생주민분들, 마을 모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한 중에 어느 분들이냐면 직능단체 분들,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잖아요. 저희 착동 사업에서 어쨌거나 이 주민자치위원회 분들과 같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마을기금 사업도 초반 세트는 주민자치위원회 분들과 같이 함께 어떻게 우리가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분들, 직능단체 분들 처음 만나는데 왠지 저도 좀 성의경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을 때 굉장히 권위적일 것 같고 굉장히 뭔가 강압적이고 뭔가 이럴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쨌거나 마을 일을 되게 폼을 내주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마을 공동체를 알아가면서 아 우리 마을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변화의 지점들을 확인했다는 게 저희 또 성과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을기금의 의제들인데요. 의제들 자세한 거는 맨 뒤편에 저희가 각 동별로 작년에 나왔던 의제들을 정리해놨어요. 한번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의제들이 이제 복지, 노인 관련된 의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프라, 환경 미화 개선에 관련된 의제들인데 이렇게 딱 보면은 뭔 차이냐 싶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김장 나누기를 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 근데 그거의 추진 과정이 주민 운영위원분들이 생각한 거죠. 기존의 사업과 겹치지도 않으면서 우리 동의 특성을 파악했을 때 노인분들이 많다. 노인분들이 직접적으로 보니까 뭐가 필요하지 하니까 김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김장이 필요한 거를 마을 텃밭에서 직접 바꿔서 읽어서 김장을 하는데 주민 어르신분들을 단순히 김장 전해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분들은 함께 나오시라 해가지고 같이 김장을 담그고 이것들을 전해주고 이러한 내용들이나 울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과 복지 사업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다 내용적으로 다른 지점들이 있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반려동물 배출물 고충 해결 이거는 우리 애견인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공원 가보면 되게 무단으로 이렇게 그냥 버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행정에다 요청할 수도 없고 우리 잘해봐야도 안 되니까 주민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우리 맨봉투와 비닐봉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공원에 몇 군데 설치하자. 이 유지관리를 우리 주민들이 하자 해서 이미 설치돼서 잘 지금도 유지관리를 하시는 중이에요. 저는 이러한 작고 소소한 행정에서 하기는 뭐하고 주민 개개인이 하기는 또 뭐한 이런 의제들이 저희가 지금 마을기금으로 하는데 조금 잠깐만 의제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고민 지점이라든가 좀 같이 나눠봤은 그런 것들인데요. 어쨌거나 사업의 핵심은 주민 운영위원회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추동하시는 핵심 멤버들 말고 어떻게 새롭게 등장한 주민분들, 주민 운영위원회 직능단체분들과 같이 함께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이제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기금 모으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우리가 기금 모을 거냐 이런 게 먼저 좀 선결돼서 같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 마을기금 사업이 기존에 지역에서 기금 사업 많이 있잖아요. 돈 모으는 거. 사랑의 겨울나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주민분도 너는 또 돈 모으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뭐냐 이러는데 명확한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기금의 어떠한 복지 이슈만 아니라 전반적인 마을 공동체 이슈로 다른 거고 그리고 이제 모금하는 사람 따로 이거 사업 실행하는 사람 따로 수입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민분을 직접 의제를 내고 내가 모금을 해서 그 혜택 수입을 내가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모금일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다 모니터링 한 다음에 이제 실적들을 추락 받아요. 모금 액수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동들끼리 괜히 경쟁되고 하니까 물론 제가 뒤쪽으로는 받긴 하는데 왜냐면 동장님이 되게 경쟁적으로 이걸 인식하시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대략적으로 보다면 많이 모이는 데는 한 300~400만 원 적게 모이는 한 100만 원 안쪽으로 이렇게 모금이 모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되게 다양하게 체육대회 나랑 체육대회 상금을 우리는 열심히 뛰었어. 새마을 체육대회 같은 데 체육대회 상금을 기금화 시키자 이런 것도 있었고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인터넷에 우리 마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도 하고 퍼네이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퍼네이션의 합성어인데 재미있는 방식의 모금 방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을 축제할 때 찍찍이 붙여놓고 이렇게 동전 같은 거 붙여가지고 하거나 칙칙폭 기차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거나 다양한 방식들로 하여금 기금이 단순히 돈 주고 받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모금 활동을 하면 같이 교감하고 이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같이 하는 경험들을 쌓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독립기금? 어떻게 하면 이걸 장기 지속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저도 이제 고민 중인데 같이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광 선생님께 질문 드려본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모금 활동을 하는 기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부금을 반환하는 그런 곳들이 기존에도 이미 이제 기금을 모으고 있는, 후원금을 모은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새로운 어떤 마을 기금이라는 걸 모집하는 게 기존의 복지관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과의 차이점을 좀 느끼기 어렵지 않나.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도 기존의 후원금 모금과 마을 기금 모금이 모으는 것이 방법적인 것이라던가 어떤 실제적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나에 대한 질문이 좀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복지관 입장에서 어떤 차이랄까? 동기부여랄까? 이런 걸 보면은 일단 복지관 역할은, 기부금단체 역할은 기부금단체 영수증 끊어주고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 기금 보유고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많은 기금들은 공동모금이랑 같이 하잖아요. 거기에 갔다가 근데 거기 한번 가면은 이 기금을 쓰려면은 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해야 돼요. 저희 복지관이랑 같이 하는 마을기금은 그런 계획서 같은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냥 회의에서 딴딴딴 결정해서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입출입이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복지관들은 행정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원의 대상인 거죠. 행사하고 있으면 공무원들 와가지고 사진 띡 찍고 가고, 이렇게 해서 되게 안 좋은 경험들이 많은데, 이 마을기금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서로 조금 좋게 만나는 이러한 같이 행정, 민관, 거버넌스 하는 경험들을 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복지사에서 마을지원 복지관이라는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이 이제 마을로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복지관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세스들을 그냥 본인들이 딱딱딱 결정해서 추진했다면, 복지관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다양한 지역의 복지 이슈들을 발굴하고 같이 함께 결정해야 된다,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을기금으로 같이 하면 복지관도 이러한 조금 이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유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 주민분들에게 어떠한 차별적 의미를 갖게 되나 했을 때 일단은 좀 가시성 있게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투표를 이렇게 지역 조사를 하겠죠. 우리 동네에 가장 뭐가 문제예요. 뭐 밝은 거리가 어두워요, 뭐가 어두워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를 느끼는 지점들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직접 우리 기금 모아서 같이 해봐야 했을 때 동참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실현됐을 때 저거 내가 의견 내고 같이 해서 우리 만들어진 거야 한 번씩 보게 되고, 또 이 기금 모금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는 여러 다양한 주민들과 관계들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같이 연결되면서 또 다른 확장성이 일어나게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기금을 모금을 한 다음에 약간 단계별로 했을 때 마을 계획을 가는 동이 있어요. 그런 동들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마을 계획 시작한 동들은 항상 늘 주민분들 사업비 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금으로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못해? 우리가 하면 돼, 우리 돈으로. 이런 게 자신감이라든가 이러한 역량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으로 말미암아 등장된 주민분들이 또 다른 리더로 성장되고 이러한 경험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시간 한 30초 정도씩만, 지금 나와 있는 질문들이 아마 좀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도 있었고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팀장님이랑 그래서 오늘 돌아가는 분들이 뭘 얻고 갔으면 좋겠냐라고 제가 정식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나는 우리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좀 돼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버텨라,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말고요. 이런 얘기 말고 실제 지역에 가서 지금 질문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은데 실제 이거는 좀 해봐라. 이렇게 진짜로 현장에서 좀 지역 기금, 공동체와 지역과 기금이 친해지기 위해서 진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해봐라 라는 어떤 제안, 조언, 노하우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거 매번 이렇게 돌았으니까요. 이렇게 긴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연대하는 거, 기존에 우리 단체만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있고 공동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면 할 것인지 하나하고, 기금은 도구이자 수단인 것 같아요.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모 사업들 이런 것들이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민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같이 다각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찾으면 있더라고요. 안 되면 만들어야죠.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연대하는 거,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거. 네. 네. 그리고 오늘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네 분의 발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